저희 할머니는 작지만 기발한 코바늘, 뜨개질 요령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들은 작업을 더 쉽게 하고 제품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으며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해 주었습니다. 각 요령은 실용적인 교훈이었고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적용한다면 얼마나 더 빠르게 발전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1. 주전자 주둥이를 사용하여 실 안내하기 집에서 할머니는 낡은 주전자를 사용하여 실 뭉치를 고정했습니다. 실 뭉치를 안에 넣고 실 끝을 주전자 주둥이로 빼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뜨개질할 때 실이 엉키거나 바닥에 굴러다니지 않고 똑바로 나왔습니다. 이 방법은 실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불편함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각 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슬뜨기의 뒷코의 첫 번째 단뜨기. 할머니는 항상 첫 번째 코를 사슬뜨기 전체를 통과하지 않고 기본 사슬뜨기의 뒤 코에 바늘을 넣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단이 부드러워지고 아래쪽 가장자리가 실제 사슬뜨기와 유사하게 마감되어 보기 좋고 확장해야 할 경우 코를 추가하기 쉽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최종 제품은 훨씬 더 깔끔하고 전문적입니다. 3. 사슬뜨기에는 더 큰 코바늘을 사용하고 나중에 더 작은 것으로 바꿔 가장자리가 조여지지 않도록 하기만은 초보자들은 기본 사슬뜨기를 너무 빡빡하게 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하는데 이는 뜨개질의 가장자리가 뻣뻣해지게 만듭니다. 할머니는 첫 사슬뜨기를 할 때 한 치수 더 큰 바늘을 선택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본체를 뜰 때에는 실에 맞는 적절한 크기의 바늘로 바꾸었습니다. 덕분에 아래쪽 가장자리는 신축성을 유지하여 스웨터, 숄 또는 모자를 뜨는데 이상적이었습니다. 시그 아사. 마지막 고리에 마커를 배치하여 코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뜨개질을 하다가 멈춰야 할 때 할머니는 항상 마지막 코에 작은 마커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고리가 느슨해지거나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에는 마커를 제거하고 멈추지 않은 것처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 요령은 특히 이동하거나 프로젝트를 가방에 보관해야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5. 남은 실을 사용하여 장난감이나 쿠션 채우기. 할머니는 남은 실 조각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모으고 잘게 잘라 쿠션, 봉제 인형 또는 장식품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쓸모없어 보였던 그 실 조각들은 부드러운 충전재가 되어 돈을 절약하고 환경 친화적이었습니다. 남은 실로 채워진 쿠션은 구매한 쿠션만큼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6. 아미구루미를 채우기 전에 나일론 양말 넣기. 아미구루미가 예쁜 모양을 유지하고 충전재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할머니는 충전재 솜이나 실을 얇은 나일론 양말 안에 넣고 그 다음 인형 안에 넣었습니다. 양말층은 충전재를 컴팩트하게 유지하고 세탁 시 움직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할머니의 아미구루미는 항상 둥글고 깔끔하며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7. 곱슬 실이나 세어서 보기 어려운 가는 실을 뜰 때 마커 사용하기. 곱슬 실이나 각 코를 보기가 어려운 가는 실로 작업할 때 할머니는 항상 단의 시작이나 정해진 수의 코 후에 마커를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눈을 피로하게 하거나 여러 번 셀 필요 없이 정확한 코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숄이나 긴 스카프와 같은 큰 프로젝트의 경우 이 요령은 단이 비뚤어지거나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중요했습니다. 8. 그릇이나 항아리를 실뭉치 받침대로 바꾸기. 할머니는 항상 실을 고정할 수 있는 전문 도구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실뭉치를 입구가 매끄러운 세라믹 그릇이나 유리병 안에 넣고 실끝을 밖으로 빼냈습니다. 그릇의 매끄러운 벽 덕분에 실뭉치가 제자리에 유지되었고 실이 꾸준히 나오며 바닥에 굴러다니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주방 도구가 기발하게 사용되면 코바늘 뜨개질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9. 더 단단한 그립을 위해 코바늘 주위에 의료용 테이프 감기. 작은 금속 코바늘은
때때로 미끄러워 잡기 어렵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뜨개질할 때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의료용 테이프 조각을 가져다가 손가락이 닿는 코바늘 손잡이 주위에 감았습니다. 부드럽고 적절한 질감의 테이프는 손이 단단히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빨리 피로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몇 시간 동안 편안하고 통증 없이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10. 치실 또는 가는 실을 접어 구슬 끼우기 장식을 위해 실에 구슬을 끼워야 할 때 할머니는 복잡한 전문 바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치실 조각이나 가는 실을 가져다가 반으로 접고 실 끝을 접힌 부분에 통과시킨 다음 치실의 양끝을 구슬에 꿰었습니다. 치실의 뻣뻣하고 가는 특성 덕분에 구슬이 걸리지 않고 쉽게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이 요령은 할머니가 손수건, 스웨터 또는 작은 코바늘, 프로젝트를 빠르고 깔끔하게 장식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실필, 실핀을 코마커로 바꾸기 특정 코마커가 없을 때 할머니는 단순히 평범한 실핀을 가져다가 약간 구부려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코에 고정하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실핀은 저렴하고 찾기 쉬웠으며 코를 잘 고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뜨개질하는 동안 도구가 부족할까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12B. 남은 실을 판지 주위에 감아 깔끔하게 보관하기. 각 프로젝트 후에 남은 실 조각들을 할머니는 어지럽게 두지 않았습니다. 작은 판지 조각을 잘라 남은 실을 그 주위에 감고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이 방법은 실 조각들이 엉키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었고 필요할 때 쉽게 꺼내어 제품의 테두리나 작은 디테일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옷장은 항상 정리되어 있었고 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23. 나중에 숨길 필요가 없도록 남은 실 위로 뜨개질하기 색을 바꾸거나 새 실을 연결할 때마다 할머니는 실 끝을 느슨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뜨개질하고 있는 단을 따라 실 끝을 놓고 능숙하게 그 위로 뜨개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은 실이 작업 과정 중에 고정되어 나중에 바늘로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더 깔끔했고 마감에 드는 시간을 많이 절약했습니다. 14. 가장자리가 비뚤어지지 않도록 각 단의 끝에서 코 세기 할머니는 다음 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항상 각 단의 끝에서 코를 참을성 있게 세었습니다. 단 몇 초가 제품의 가장자리를 곱고 균일하게 만들고 비뚤어지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것이 모든 코바늘 초보자가 처음부터 배워야 할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했으며 이는 전체 프로젝트의 깔끔함을 결정합니다. 15. 공간에서 빼뜨기로 그레니 스퀘어 연결하기 그레니 스퀘어를 연결할 때 할머니는 직접 코에 연결하지 않고 모서리나 가장자리의 공간에 바늘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 기술은 연결 부분을 더 평평하고 유연하며 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퀘어는 불규칙성 없이 완벽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덕분에 할머니의 코바늘 담요는 항상 부드럽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20민 뜨개질의 앞면을 구별하기 위해 안전핀 부착하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할머니는 항상 뜨개질의 앞면에 작은 안전핀을 부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뒤집더라도 앞면과 뒷면을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요령은 큰 프로젝트나 복잡한 패턴에서 특히 유용했으며 실수는 긴 부분을 풀고 다시 해야 함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17. 두 가닥을 동시에 잡아 더 두꺼운 실 효과 내기 두꺼운 실을 살 필요 없이 할머니는 단순히 두 개의 가는 실을 평행하게 잡고 동시에 뜨개질했습니다. 그 결과는 더 두껍고 따뜻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다른 색조를 사용하면 독특한 색상 혼합 효과를 가진 제품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튼튼하고 오래가는 스카프나 스웨터를 만드는 할머니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파틀, 휴식을 취하고 손의 피로를 피하기 위해 알람 설정하기 할머니는 30, 40분마다 알람을 설정하곤 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코바늘을 내려놓고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손가락을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절의 무감각함이나 통증 없이 몇 시간 동안 뜨개질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가 노년까지 손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요령들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실에 바친 경험에서 우러나온 작은 지혜들이었습니다. 실을 엉키지 않게 유지하는 방법부터 코를 조심스럽게 세는 것, 그리고 건강한 손을 유지하기 위해 휴식하는 습관까지, 이 모든 것이 코바늘 작업을 더 가볍고 편안하며 효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정신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활용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작업하며 자신의 손으로 만든 각 제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요령들을 적용해 본다면 코바늘 뜨개질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연결되는 각 고리에서 평화와 기쁨을 찾는 방법임을 깨달을 것입니다.